안녕하세요. 2월의 인생학 2월입니다. 오늘은요, 성격장애의 A군의, 군집 A군에 속해 있는 이런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편집성 성격장애 어디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편집증 있니?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때 이런 편집증은 뭔가 내가 망상을 한다든가 좀 더 오해해서 그 사람을 뭔가 곡해해서 듣는다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행위들이 많을 때 우리는 편집증 있니? 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편집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런 간단하게 내가 편집증에 속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때 여성분들 흔히 경험을 합니다. 어디선가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나를 좀 째려보는 것 같아. 내 얘기하나? 나 무시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 해석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하네. 저 사람 일부러 나한테 저랬네?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이게 상당히 자동적으로 사고가 되어버리면 이제 편집증 성격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의미로 나를 저렇게 도와주는 거지? 라고 또 의심과 불신을 가졌을 때도 또 있습니다. 편집증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마음의 미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좀 평가절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노를 냅니다. 미움이 마음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폭발하고 분노하는 것도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도 이런 편집증 성격 장애를 이제 내담자로 오신 분들은 친밀감을 맺기가 어렵고 이제 상담사를 또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 도중 또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편집증 성격 장애는 이런 친밀감을 맺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명의 친구들만 맺고 나머지 친구들과 혹은 다른 이제 주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대립되는 구조 혹은 벽을 스스로가 치는 그런 구조로 이런 인간관계를 많이 하곤 합니다. 미움을 많이 가지다 보면 또 특징이 하나가 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복수심입니다. 너무너무 밉고 계속 밉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생각.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고 평가절하했으니까 내가 이걸 녹음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분리할 때 뭔가 낼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큰일이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소광이신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 고소할 거야. 저 사람 고소할 거야. 법적으로 내가 조금 힘을 과시하고 싶고 그 사람을 조금 더 벌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상당히 많아서 내가 연인이 있거나 혹은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람피지 않을까?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 상당히 많아서 의처증과 의부증의 그런 특징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편집증 성격장애는 과연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보통 이제 되게 부모님 중에 이런 편집증 성격 장애를 앓으시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 환경을 이야기 들 수 있는데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때 이때 내가 피해의식을 가질 만한 학대를 많이 당한다거나 그런 폭력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들을 좀 수차례 많이 당했을 때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라는 그런 신념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상당해져서 미움을 안고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나 결핍이 이 편집증 성격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울컥울컥 올라오는데 나도 편집증 성격장애가 아닐까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SM-5에서 나오는 이런 성격장애의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7가지 질문지 중에서 이제 4가지 이상이면 편집증 성격 장애를 좀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거지. 너 편집증 성격 장애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생각이 또 든다. 그리고 의심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들의 그런 신뢰
이 부분에 이제 근거 없이 의심을 또 하는 거. 세 번째는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조금 더 해를 끼치 이런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남들에게 자신의 이런 치부를 또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 네 번째는 보통 악이 없는 그냥 단순한 농담을 던졌는데 그것을 이제 상당히 상처받거나 위협적으로 느꼈을 때. 다섯 번째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쁜 사건들을 계속 잊지 못하고 원한을 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리고 비슷해요. 여섯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그런 평가들이 공격으로 이제 자각이 되고 화를 내고 반격할 때. 일곱 번째는 이제 지속적으로 애인이나 배우자의 이런 정절과 그리고 이런 바람에 대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의심을 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예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 가지 해당된다면 어렸을 때 어떤 상처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계속 의심해야 되고 불신 가져야 되고 미움을 자꾸 내야 되고 내가 계속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 그게 나를 자꾸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나는 것. 그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미움으로부터 내려놓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악영향으로 스스로가 계속 고립이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도끼가 계속 생기고 나쁜 생각들, 나쁜 오해만 계속 강화가 되곤 합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의심하고 복수해야 되는 생각, 복수혈전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살펴보면 사실 그전부터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어느 순간 고슴도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에는 이런 던지는 말이지만 나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된다면 사실 그 상처를 내가 언젠가는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장난스레 던진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너무 아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어렸을 때 비난받았던 경험 혹은 내가 뭔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명상도 좋고요. 심리 관련된 책 읽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편집증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이었습니다.